관계에 대한 거야. 통계에서도 마지막 단원이지. 그래서 개념을 잊어버렸으니까는 이제 다시 한번 보자면 이 부분은 이 한 학기 3학년 2학기의 책을 통틀어서 가장 쉬운 부분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어려운 게 많진 않아.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 상위 문제, 고난이도 문제가 있기는 있지. 그래서 이것만 나오는 거는 별로 없고 앞에 개념하고 연결되어서 조금 까다롭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만 극복하면 여기서는 커다랗게 문제될 게 없다. 그래서 실제로 3학년 아이들 뒤에 기말고사 볼 때 여기는 나중에 거 그리고서는 아예 시험 범위에 포함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 내용상 이거를 모른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교과과정에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통계에서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얘를 보자고.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 그 관계를 그래프나 표로 이제 나타내는 거거든. 산점도 산자가 무슨 산자 같니? 산자. 분산할 때 산. 분산할 때 산. 동일한 산자야. 우리가 무슨 한자를 왜 알아야 돼요? 그러는데 한자를 조금 알아두면 그러면 수학의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앞으로 뭐겠구나 이렇게 짐작하는 데에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짐작도 할 수 있고 이해도 할 수 있어. 기억도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으로 나타낸 정도야. 그러니까 점으로 분산되어진 정도를 표현했다. 그 그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산점도는 우리가 단어의 뜻은 그렇게 되는데 수학적인 것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보통 X축, Y축, X 키, Y 몸무게 이렇게 두 개의 별량에 대해서 얘를 X, Y처럼 순서상으로 표현을 해. 그러면 순서상이니까는 좌표에 나타내기 굉장히 좋겠지? 그러면 얘를 좌표평면 위에 뭐로 나타낸? 점으로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점, 그림, 도. 분산되어진 걸 점으로 나타낸 그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쉬워. 표를 볼게. 왼쪽에 6명의 학생의 키, 몸무게를 조사해서 키를 X 센티미터, 몸무게를 Y 킬로그램 이라고 해서 얘를 산점도를 나타냈다. 그럼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그래프에서 여기 보면은 물결 표현 있는 거 보이지? 이 물결 표현 여기 그리고 이렇게 지웁니다. 이 물결 표현은 쭉 있는데 거기를 잘랐다라고 생략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키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얼마야 봤더니 155가 제일 작네. 그랬더니 얘가 155를 여기다가 써놓고 그 앞에는 0부터 칸은 똑같이 한 칸이지만 물결 표시에서 한 칸에 50 155, 160, 165, 170, 175. 그 다음에 175보다 더 큰 거는 없기 때문에 180까지 하진 않고 그냥 얘를 적당하게 마무리를 했어. 몸무게도 마찬가지로 제일 적은 몸무게와 제일 많은 몸무게가 다 그려질 수 있게끔 표로 그리고 얘도 한 칸을 5로 해가지고 단위는 다릅니다. 5로 해가지고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A라는 학생은 키가 165에 몸무게가 65야. 그러면 165에 65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겠지. 물론 A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얘가 A의 위치라는 거야. 그래서 점 하나하나를 했기 때문에 6명이었어? 그럼 점이 몇 개 찍혀? 6개. 자료의 개수만큼 점이 찍히게 되어져 있어. 단 하나도 빠짐이 없고. 그치? 괜찮습니다. 그 대신에 똑같은 게 두 개면 어떻게 될까? 그럼 점이 중복되겠네. 그치? 그런 거에 문제점들은 있겠다. 그래서 A라는 애가 165cm에 65kg인데 B도 165에 65kg이야. 그러면 A와 B가 동일한 점에 찍히겠지? 그러한 거는 좀 생각해 둡시다. 산점도에서 두 개의 별량에 대해서 이상, 이하, 뭐뭐와 같은, 뭐뭐보다 큰, 뭐뭐보다 작은 이거 전부 다 뭐야? 우리가 부등호 할 때, 부등식 할 때 배웠던 거야. 그치? 요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답이 뭘로 나왔었어? 부등식에서 답이 범위로 나왔잖아. 그럼 얘도 하나의 값이 아니라 범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우리는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 영역.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때에도 단원이 제목이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부 다 색깔로 표현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얘가 영역으로 표현이 되더라. 이상이나 이하와 같이 걔가 포함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실선으로 써줍니다. 여기 실선이지. 그 다음에 뭐뭐보다 큰, 초과, 미만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즉 부등호에서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 게 나온다면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우리가 여기가 3이다. 그러면 x는 3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x는 3보다 같거나 크다. 그 다음에 x는 2보다 크다. 그러면 x는 2보다 크다. 그래서 등호가 없으면 색칠을 안 했고 등호가 있으면 색칠을 했고 이렇게 수직선을 표시를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도 이 선이 점이 모여서 된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값이 인정이 돼. 들어가. 등호야. 이상, 이하. 같거나 큰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실선이고 없으면 구멍 뚫어주는 게 점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x가 a라는 것을 중심으로 같거나 크다.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범위가 y도 있는 x도 있고 y도 있는데 x값만 따져준 거야. 그럼 y 상관없고 여기가 다 되네. 여기가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선이 실선이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x 이퀄 y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지. x가 y보다 작다. 그러면 얘는 x는 2, y는 3. 그러면 작은데요? 그럼 무슨 얘기야? 2,3 얘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면 x는 2, y는 3. 여기 있어요. 그럼 2점 될 거 아니야. 그러면 2.1, 3. 그러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다 되는 점들을 모았어. 이 점을 다 모았더니 뭐가 된 거야? 면이 된 거야. 그런데 등호는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점선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지? 부등식의 영역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나중에 부등식의 영역에서 고등학교에서 연결이 되는 부분이야. 함수의 그래프 그렸을 때. 상관관계. 얘는 두 개의 별량 x, y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관계가 있을 때만 얘기하는 거야. 관계가 없으면요. 상관관계가 없으면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x와 y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지. 쟤랑 나랑 이러이러한 상관관계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x값이 커짐에 따라 y값도 뭐라고 나왔어? 대체로 커지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비례해야 되는 건 아니야. x값이 보통 커지면 y값도 보통 커지더라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걸 보고 우리가 양의 상관관계다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실제로 그 산점도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점이 이렇게 찍혀. 점점점점점이 점점점점점점이 이렇게 오른쪽 위로 향하는 범위가 물론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증가하는 것 같은 양의 관계인 것 같은 이런 그림을 보여주네. 그러면 얘를 양의 상관관계. 또는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점점 줄어드는 그치? 범위가 포괄되어 있는데 얘가 음의 상관관계 x가 커졌는데 y가 대체로 작아지는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음의 상관관계다. 대체로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게 있어. 얘는 뭐예요? 분명하지 않으면 상관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무슨 얘기야?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좀 보면 꼭 꼬치에다가 핫도그 뚫어놓은 것 같이 생겼는데 하나는 점이 쫙 몰려있어. 이 선 중심으로. 하나는 조금 뚱뚱한 핫도그처럼 멀리 퍼져 있어. 이게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선생님이 빵을 만들어 봤는데 빵을 너희가 빵가게 가서 큰 거 사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알고 보면 큰 것의 의미가 그렇게 꼭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의미가 실제로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서 빵이 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안에 공기층이 많아가지고 얘가 많이 부풀려졌을 확률이 높아. 그 대신에 큰 빵에는 크림도 많이 들어가고 내용물도 많이 들어가. 작은 빵에는 조금밖에 못 들어가겠지. 그래서 발효를 어떻게 시켰느냐. 발효를 했는데 내가 발효된 반죽을 빡 쳐가지고서는 공기를 다 빼버리고 빵을 구우면 작게 나와. 그리고 식빵 같은 경우는 식빵을 만드는 밀가루로 이렇게 부드럽게 해갖고 이스트를 많이 만들게 해갖고서는 구워냈기 때문에 엄청 크단 말이야. 그런데 식빵 이렇게 딱 쥐어보면 진짜 얼마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이야. 무슨 얘기냐면 점의 개수가 50개 똑같다라고 해봐. 근데 하나는 밀집돼 있어. 우리는 그것을 강하다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하나는
넓게 넓게 퍼져 있어. 그러니까 얘는 부피만 커 보이는 거지. 얘는 50개야. 똑같이. 얘는 약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뭉쳐있는 게 강한 거야. 근데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얘를 알아볼 수 없거나 규칙이 말로 설명이 되지 않거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이거지.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밑에 보니까 동그랗게 나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그냥 가로로 누워있거나 세로로 세워져 있거나 얘는 XY의 관계를 따지기가 좀 힘들어. X의 관계를 따지기가 힘들어. 그래서 상관관계가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만 우리는 따져주자 이거지. 분명한 것만. 양의 상관관계는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 분포를 보이고 아까 화살표로 설명해줬어요. 음의 상관관계는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이런 분포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양 또는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 산점도에서 요거에서 그지? 점들이 한 직선에 가까이 모여일수록 홀쭉할수록 상관관계가 강하다, 흩어질수록 약하다라고 얘기를 한다. 정리해 놓은 거야 이것도. 그렇지? 자, 지금부터 이 내용을 전부 다 읽고 이해를 한 다음에 얘는 내용상 이해하면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빠뜨리지 말고 전부 다 이거를 기록해서 외우도록 합니다. 자, 지금부터 외우는 거 시작. 화면에서 여기는 C단계만 해도 될 것 같아서 문제는 이미 마지막 단원까지 전부 풀었고 C단계에서 748번 항루타 1번 영상 찍어서 올리세요. 748번 그 다음에 752번, 753번 752, 753 그 다음에 756, 7, 8 나머지 3개 이렇게 해서 하브루타 6개 이렇게 6개까지 해서 문제 영상으로 찍어 올리시고 그치? 오케이. 다음 시간에는 전체 테스트 있어. 앞으로 수업 시간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전체 테스트를 할 거야. 그래서 중간 단위도 그 다음에 점점점 상으로 올려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일단 한꺼번에 모든 거를 다 문제 푸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하브루타 해가지고 오는 것밖에 없고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1번부터 되돌아가서 앞부분부터 숙제가 다시 나갈 거야.